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신기 여러분, 요즘 축구 참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철학, 전술, 축구 DNA. 감독들은 마치 실험실의 과학자처럼 개겐프레싱, 티키타카, 공간 지배 같은 완벽한 승리 공식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지금 베트남을 보십시오. 김상식 감독은 이 모든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고상한 논문을 쓰는 사람도 아니죠. 그는 바로 상식 파괴자입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축구 교과서를 과감히 내던지고 오직 경기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15년 넘게 축구판을 지켜본 제 눈으로 이 반교과서적인 성공 공식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저 운일까요? 아니면 복잡함의 함정에 빠진 현대 축구를 향한 날카로운 경고의 메시지일까요? 이 놀라운 성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으로 향하던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맡은 팀은 바로 직전에 신뢰의 위기를 겪으며 한때 박항서 매직으로 불렸던 끈끈하고 까다로운 특유의 색깔을 잃어버린 듯한 상태였습니다. 압박감은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열정적인 베트남 팬들의 기대는 단순히 이기는 것을 넘어 팀의 혼을 되찾아달라는 절박한 외침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상식 감독은 무엇을 해냈을까요? 불과 7개월 만입니다. 성인 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 연령대도 다른 두 팀을 이끌고 동남아시아 정상에 2번이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특히 아시안컵 예선에서 말레이시아에 0대4로 크게 패하며 자존심을 구겼을 때 그가 보여준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의 감독이라면 당황하거나 변명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흔들리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주저앉는 대신 그는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곧바로 U23 대표팀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시작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김상식 감독이 시작한 조용한 혁명의 진짜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을 해냈는가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김상식 감독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규칙 파괴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베트남 언론이 아주 날카롭게 짚어낸 한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습니다. 김 감독은 전술을 신격화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철학의 족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감독들이 새로운 팀에 부임할 때 자신만의 철학과 전술이 빼곡히 담긴 가방 하나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는 선수들의 체격 조건이나 기술적 특징, 심지어 그 나라의 축구 문화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가져온 그 틀에 선수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팀의 DNA는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김상식 감독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에게 전술은 종교가 아니라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이 경기에서 지금 내가 가진 이 선수들을 데리고 승리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베트남 선수들을 유럽 선수들처럼 뛰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베트남 선수들이 가진 장점을 120% 끌어낼 수 있을까를 질문하는 감독입니다. 그니 바로 이 지점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전술판, 즉 352나 433 같은 포메이션입니다. 조이 위에 그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김상식 감독이 진짜 집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가 진짜 공들여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그 첫 번째는 바로 단결심입니다. 우리가 한 골을 먹혔을 때 서로를 탓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다시 하자며 등을 두드려주는 힘, 동료가 실수하면 내가 한 발 더 뛰어서 메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김상식표 축구의 바탕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이 단어는 너무 흔하게 쓰여서 그 의미가 퇴색되기 쉽지만 김상식 축구에서의 열정은 다릅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도 상대 볼을 뺏기 위해 몸을 날리는 투지, 90분 내내 지치지 않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땀방울입니다. 기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열정으로 만회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진지한 훈련 과정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직하게 쌓아올리는 노력,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선수들에게 몸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김상식 감독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구축되면 352든 433이든 그 어떤 하드웨어도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동남아 축구의 고질병이라 지적해왔던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심리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처방전인 셈입니다. 자, 김상식 감독의 두 번째 규칙 파괴는 바로 사람을 쓰는 법에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전술만큼이나 혁명적입니다. 김상식 감독의 선수 명단에는 오직 한 가지 기준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실력입니다. 그는 선수의 과거 이름값이나 쌓아온 명예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응우엔 콩추엉 선수입니다. 한때 베트남의 메시라 불렸지만 반년 가까이 대표팀에서 잊혀졌던 선수, 이제는 한물 같다는 평가를 받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김 감독은 그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과감히 기용했고, 콩푸엉은 보란듯이 준결승과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팀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실로 엄청납니다. 너의 과거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 그라운드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전부다. 바로 이겁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인데 이런 파격적인 기용은 팀 전체에 신선하고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부상에서 돌아온 도안반 하우 같은 선수나 그가 직접 본 적도 없이 오직 비디오로만 확인했다는 해외파 유망주 정응우 옌도 같은 선수나 기회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실력과 의지만 보여준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신대우나 서열 문화를 완전히 깨부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역,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베트남 젊은 선수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고 노력만 해라. 실력만 있다면 대표팀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몇 명의 선수를 뽑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편견과 장벽을 허물고 오직 실력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축구의 미래를 위해 아주 건강한 축구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상식 감독이 추구하는 그 실용주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의 비밀병기, 세트피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김상식 호가 기록한 골의 거의 30%가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다른 많은 팀들이 후방에서부터 수백 개의 패스를 돌리며 소위 아름다운 축구를 만드는데 몰두할 때 김상식 감독은 냉정하게 현실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축구처럼 팀들 간의 전력차가 크지 않은 무대에서는 잘 짜인 세트피스 한 방이 경기 전체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어설프게 흉내내는 축구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트피스를 그냥 옵션 중 하나가 아니라 팀의 확실한 필살기로 갈고 닦은 겁니다. 이것은 김상식 감독이 단순히 선수들의 정신력만 무장시키는 심리학자를 넘어 승리를 향한 가장 짧고 가장 효과적인 길을 찾아낼 줄 아는 냉철하고 실용적인 전략가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국 김상식 감독의 마법을 풀어보니 그 비결이 무슨 대단하고 어려운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너무나 당연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잊고 지냈던 축구의 가장 기본 원칙, 그 영원한 진리로 되돌아가 그것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김상식표 성공 공식에 담긴 3계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째, 정신력이 왕이다. 화려한 전술보다 먼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팀을 만들어라. 둘째, 효율성이 최고다. 아름답게 지기보다는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어떻게든 승리하라. 셋째, 그라운드는 공평하다. 과거의 이름값이나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오직 선수의 땀과 현재의 실력만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고질적인 심리 문제와 실리 축구 사이에서 방황해왔던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반드시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가장 값비싼 교훈이자 가장
현실적인 성공 모델인 것입니다.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가는 현대 축구의 세상 속에서 김상식 감독은 때로는 가장 단순한 공식이 가장 효과적인 공식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축구 철학을 만들어낸 발명가가 아닙니다. 그는 선수들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최고의 기량을 깨우는 데 능한 마스터였을 뿐입니다. 물론 이 성공이 앞으로 베트남이 더 큰 무대, 즉 아시아 무대로 나아갔을 때도 계속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이미 우리에게 아주 값진 교훈 하나를 선물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본질적인 가치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분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김상식 감독의 이 성공 공식이 다른 팀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도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십시오.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